시도시장 운수가 이게 처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요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이건 타당성 검토가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5년마다 정보체계 구축을 했으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검토를 좀 하자. 정비법 버리지 마세요. 자몽 에이드님, 정비법 버리지 마시고 이제 수업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여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최근에 5년마다 확인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감정평가서는 나왔는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에 국장, 시도, 시장 운수, 요거 왜 여기 구청장 빼고 다 나왔냐면, 구청장을 제외하고 요거 행정계획 짜는 사람이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시한 경우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운영합니다. 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있어서 시도시장 운수가 기초조사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평가, 이걸 우리 토지 적성평가라고 그래요. 우리 토했다 그러죠. 토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데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 관리계획에만 있어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랑 제 취약성 검토가 기본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토했다. 근데 하나 더 하라고 해서 환경성 검토 한자 학원 내에서 환경성 검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까지. 그래서 그거 하나 이번에서 체크할 거는 토지 적성 평가랑 제 취약성 검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다. 근데 관리계획에는 추가로 환경성 검토 하나 더 있다. 3번 지문으로 갈게요. 3번 지문에서는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는 국장, 시도, 시장, 운수, 군수가 있는데 구청장 없다만 기억하셔도 돼. 구청장 하나 없어요. 이거 한 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면 끝낼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낼 테니까 집중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인데 같은 도면 도지사가, 시도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 도지사 뿐이고 절대 특광은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이 가능성이 있는데,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어 시장운수가 없으면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없으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예요.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수립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날짜가 나왔을 때 모두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지시 며칠이야, 협의할 때 의견지시 며칠이야, 열람기간 며칠 이상 해줘야 돼, 그러면 다 30일 이상이라고 나오고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만 미리 공고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알려줘라.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틀만 가면 돼. 이틀만 가면 돼. 내일하고 모레까지만 제 목소리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지정 대상 지역하고 의무적하고 임의적 지정.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이 지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꼭 일부란 말이 나오고, 도시를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 뭐 개발구역, 뭐 정비구역, 뭐 도시자연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도시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특정 지역이 나올 때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지문이 도시공계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부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일증 개양,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기를 말한다. 일단 요건 정의고요.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은요, 전부 다 개발할 땅은 지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적 지정 대상은 우리 암기하셨죠?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완료되고 10년이지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화하고 공원이 해제될 때 녹지가 녹지가 주상공 할 때, 요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조건이 있고 있어.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시가화 공원 해제, 녹지 주상공.
변경할 때. 그래서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5번 질문 갈게요. 자, 이제 기득권 보호 기준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여기서 착수한 자가 제일 중요해. 착수한 자. 그래서 글씨 잘 보이나? 착수한 자란 말이 나올 때 허가받은 자가 나오면 안 돼요. 착수한 자가 기득권이 있는 거지 허가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착수한 자는 그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이걸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시가와랑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요거는 이제 3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 가능하다. 단 우리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 여기 시수 3신이라고 했죠. 시가와 수산은 3월에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30일,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에 신고 끝 하시면 돼. 자, 6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달리, 자, 기본계획은 온리 누구만 짜는 거예요. 그럼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고,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만 도지사 승인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국장이 안 나와요. 국장 맛이 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거 거칠 필요가 없다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맞는 말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은 없어. 그래서 국장이 없기 때문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 이게 라이브에 그런 게 있네. 전화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앙이란 표현이 자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한 경우에, 자, 5년 안에 이거는 5년 안에 최근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으면 요거 지금 나왔었죠. 토지 적성 평가랑 제 취약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거는 생략사유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구는 이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그러니까 세 가지죠. 동시충족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경계 안 하고,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라는 거 5년마다라는 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김은양님은 이거 완전 기초적인 건데, 시도지사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되나요?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마스크 뺄까요? 자, 그럼 일단 3번 동그라미 지문에 타당성 검토가 5년마다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요거는 5년마다 하는데 1년마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기적 검토야. 주기적 검토기 때문에 주기적 검토라고 하는 건 딱 하나 나오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기적 검토하다가 강화 또는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리고 2단계 집행계획은 매년 검토하다가 1단계 집행계획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짜라 이렇게 돼 있어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7번 지문 볼게요. 7번 지문은 시장과 군수가 지구 다니기에 대하여 도시군과 위반을 했어. 요거는 시장 군수가 원래 위반하면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거지만,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거는 본인이 결정한다.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이거 꼭 한번 들어두시고 가셔야 되고, 까먹지 마시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주로 보존할 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일부고, 특정 지역이란 표현 들어갈 때만 전부 또는 일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로는 얘는 계획 짜는 건 3년, 제한이 돼서 지정이 된 다음에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항상 다음날에 시로된다.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될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8번 질문에서는,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짰어요. 그럼 이 공고할 때 열람기간이 공법은 다 14일 이상인데,
의견 제시를 요때 열람기간 안에 하라고 되는데 예전에 열람기간이 끝난 후라고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람기간 안에 의견 제출해야 되고 공법에서 열람기간 항상 14일 이상인데 요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이상이다. 요거 하나만 암기해두고 다 14일 이상. 행정계획의 공고공람은 14일 이상. 그 다음에 9번 계획관리적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자, 계획관리적 요거는 꼭 외우셔야죠.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인데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은 만약에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계획을 짰잖냐.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50, 10%씩 완화해서 용적률은 125라서 요 건폐율 용적률을 같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건폐율 성장관리 방안을 짰을 때에는 건폐율은 50, 그 다음에 용적률은 125%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이니까 그럼 걔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40하고 100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고 우리 건폐율은 외우고 있어야죠. 556657 9887 777 그리고 우리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적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우리 100만 기억하셨죠?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 그거는 100. 여기까지 기억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거 있죠? 참고는 미지정된 지역하고 미세분된 지역은 전부 다 보전할 지역 따라간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인데 여기 가끔 가다가 용적률 한선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건폐율을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폐율이 50에서 80이라 오빠라고 그랬죠. 그래서 50에서 80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50에서 80. 용적률은 그냥 80만 옛날에 낸 적이 있었는데 최하한선에서 50에서 80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10번 지문은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한할 수 없으나, 즉 용도구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 절차를 두고 있다. 이거는 제한 사유를 물어볼 때 기지, 산지. 그 중에 기반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면적 얼마 동의 얻으세요? 5분의 4.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된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10번 질문까지 해서 머릿속에 하나 좀 기억해 두실 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작년에 시험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쉬웠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거는 이제 뭐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이 너무 어렵다 해도 쉬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쉬운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제 생각에는 중간에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 가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행위를 했다. 이거 우리 대부분 벌칙은 2년 2천이잖아요. 이거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2년 2천. 2년 2천. 근데 3년 3천은 외워달랬죠. 시계 얼마라고 했죠? 시계? 3년 3천. 그래서 시가와랑 개발행 허가 위반은 3년 3천. 그리고 쓱쓱 몽둥이에서 타인 토지 몰래 쓱 들어갔을 때 공동구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는 타인 토지 무단 출입은 점용적어 위반은 금지다. 그리고 그 수인 의무라는 말은 남의 땅에 들어갈 때 방해 거부, 예를 들어서 못 들어오게 수인 의무라는 거 참아야 되는 걸 위반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 그렇죠. 벌칙 시험에 나왔죠.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허위 보고 신고 500 이거는 외워야지.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는 이제 기존의 용도 지역에다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를 제한해 놓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럼 일단 요 정의하고 용도 지역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의 외에 건폐율 용적률 연결하는 거는 분명히 나올 거고 행위 제한 특례라는 거는 그 원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는데 원칙은 행위 제한이 거기 있어요. 근데 특례가 있었잖아요. 특례가 있어. 어디 있냐? 그래서 농지법에 적용받는 거 농산초,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수문해수, 그리고 이제 그 농공단지는 뭐예요? 산지관리법에서 그 농공단지가 어느 지역 안에 있든 간에 산개법 받는다까지만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13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여기서 키워드는 부족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데 여기 땅이 주상공이라는 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주상공에서인데 뭐 계획관리지역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주상공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든 거지 절대 완화가 아니에요. 못하게 하려고 제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특이한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 개념인데 지정권자는 같고, 절차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 거친댔죠. 의심 거치고,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을 주로 시험 출제하니까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우리 최대 완화 범위가 건폐율은 얼마예요? 1.5배. 그 다음에 용적률은 2배. 이거 바꿔서 낸댔죠. 그리고 도시지역이든 도시 외이든 같고, 그리고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150%라는 거는 건폐율을 150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1.5배 한다는 거죠. 1.5배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5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자,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거는 계획관리랑 똑같이 쓴다. 단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거고, 그리고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정 대상이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요 세 개는 도시지역으로 본다란 말은 맞아요. 산업단지는 도시로 본다도 맞아. 근데 여기서 농공단지란 표현을 안 썼다고 해서 제외란 말을 안 썼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그냥 산업단지 4개 중에 3개를 쓰면 맞는 거고, 그냥 산업단지라 그러면 농공단지 제외란 말을 써줘야지. 그래야지 맞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제외되기 때문에 표현에 산업단지 모두가 도시적으로 본다는 표현하고 농공단지도 도시적으로 본다라는 형태의 지문만 농공단지도 도시로 본다 이렇게 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17번. 자, 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할 예정인데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가 지정됐다. 그럼 보전산지 지정되는 순간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얘는 2군데 집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관리지역 아니란 단어 꼭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이 관리지역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어, 아예 틀렸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지역 아니란 단어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을 때만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보는 건데 거기 그 관리지역이 아니란 말이 없으면 틀렸다.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18번. 용도지역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즉 용도지역에 하나여 지정한다라는 것은 용도지역은 법에 밖에 없어요. 근데 용도지구는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 그래서 용도지구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어. 근데 신설하는 거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 아주 먼드기 한다고 그러지? 먼드기? 만드기 말고 뭘? 안 써? 댓글에? 먼드기? 부득이. 아주 부득이한데, 최소한도 행위 제한에 그치되 기존에 있던 거를 강화하는 거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었지. 예. 됐고. 그리고 지역하고 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지역 위에다가 지구나 지구 또는 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됐고.
그 다음에 19번. 시도대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경중특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중특만 한번 들어두시면 돼. 이틀만 가면 돼. 이틀만 가면 돼. 이틀만.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20번.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일반적으로 도시공객 조례로 하는 게 원칙이야. 조례로 하는데 4가지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고도지구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기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인데 일반적으로 자연취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자, 대지계 330 이하인 대지 부분이 있어. 그럼 1필지 대지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 가는 게 아니라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지구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거지 건폐율 용적률에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각각 걸 적용하고 가중평균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녹지 지역이 만약에 녹지 지역은 각각을 적용하는데 이 녹지 지역이 만약에 가장 작은데 그게 330 이하면 그때는 그 적용 안 하고 큰 거 따라갑니다. 건축 제한은. 근데 규모 제한은 원래 각각 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22번 갈게요. 자, 녹지 지역인데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이 된다. 그럼 개발할 땅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개발할 땅이니까 이건 지정할 수 있어. 개발할 땅이니까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는데 요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단서가 보일 때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 정태결살 30만 이상의 시공해제 녹지 주상공은 외우고 있어야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3번.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도모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자, 요거 난개발 막으려고 들어온 게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동생으로 나온 게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가 뭐죠?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련된 방안. 이걸 성장관리 방안이라 하고 요거를 짜는 지역은 2가지 지역이야. 유보용도랑 그 다음에 보존용도인데 유보용도는 반드시 외워야죠. 계생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뭐예요? 자연녹지예요. 나머지는 다 보존용도겠죠. 그런 지역으로 연계 심우할 지역을 대상으로 정한다. 연계 심우. 주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무질서하게 시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계생자인데 시험에서는 주상공으로 시험에 자꾸 냈어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24번. 도시군객 사업에 의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 특특, 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주어가 도시군객 사업이니까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군객 사업은 시식의 인가를 받는 거지 허가 대상이 아닌데 자꾸 허가 받아라고 내니까. 그리고 허가권자는 당연히 도시군객 관리계획을 짰던 특방, 특특, 시장, 군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25번 갈게요. 자, 25번 질문 요거 잘 나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행위를 제한할 때 강화하는 건데 건폐율, 용적률 강화인데 숫자는 어디만 강화한다고 그랬죠? 건폐율만, 아니 용적률만 강화하고 건폐율 줄였더니 위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숫자는 용적률에만 붙는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야, 너 일정한 행위 했잖아. 200 초과하는 신중축 했잖아. 돈 내놔 이거죠. 돈 내놔. 그리고 이제 개발의 허가권자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인데 맨날 국장이라고 꽂혔어요. 국장 아니라는 거. 국장이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는 심의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놔. 의심스럽잖아. 의심. 26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결정되고 1년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 6개월이 지나도 안 해. 근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는데 수립이 안 됐거나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미안하다. 조금 미안하니까 지장 없는 공작물을 허가할 수 있어. 그게 3년 안에 할 게 1단계고 3년 후에 할 게 2단계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단계 집행계획도 포함이 안 됐고 단계별 안 짰으면 조금 미안하니까 가, 공, 개 가능하죠. 그래서 가가 뭐죠?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이죠. 돈에 대한 계획이니까 예산계획이야. 수립해서 공고만 하고
예산 계획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주민 의견을 듣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해 두면 됩니다. 27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어떤 이해관계자한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자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 거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 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에 가름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이걸 공시, 송달, 인정. 시행자 보호 규정이에요. 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하고 공시 송달도 인정해주겠다. 무상 열람도 해줘요. 관계 서류 무상 열람. 국공유지는 처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길면 분할 시행도 가능하고 분할된 지역별로 뭐도 가능해요? 실시계획도 작성이 따로 가능하고 수용특례라는 거는 실시계획 인가 받은 때 사업 인정 간주해서 수용 권한 주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28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도시공개 시설 결정 고시가 됐어. 근데 저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요 단어 하나랑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 사업이 안 됐어. 20년 뒤 시효되는 건 너무 센 거 아니냐?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러면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 어디다 보고해야 돼?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했더니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제해달라고 권고라고 쓰고 뭐라고 그랬죠? 권구를 그랬죠? 해제 권구. 그래서 90일 내 해제 권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는 해제를 못하니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면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6월 안에 소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제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6월 내 소명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는 해야 되죠. 그거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2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여기선 부가 대상이 어떤 행위 할 때 부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가 대상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중축. 요게 대상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럴 때는 그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을 부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절차는 얘는 의심이죠. 자, 절차는 의심 거쳐야 되고 비용은 현금 또는 카드로 현카로 하는데 물납도 해왔는데 이거를 시험에서 물납은 불허한다 뭐 이렇게 낸 적도 있었어요. 물납도 허용. 그리고 30번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현금인데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보증서 이런 걸 광해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다 여기서 조심할 거 국가지자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됐고 그 다음에 31번은 토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및 장애물 제거 변경했다. 야 이거 점유자가 방해 거부했다. 수익 의무 위반했다. 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과태료 1천만 원 과태료 그리고 허위 보고 신고 500 그리고 3년 3천은 이 시계 3년 3천 됐고요.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자 32번은요 요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히 매수청구에 따른 현금 지급인데 채권으로 할 때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지자체가 발행한다라는 게 키워드고 지자체니까 지방진흥법 준용하는 거고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용돈 얼마까지 주겠다? 3천만 원. 단 남은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 안에 주는데 은행 이자보다는 좀 주겠다. 높게 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효사유. 요거 실효사유는 외우고 있어야죠. 5개. 실효사유는 무조건 다음 날인데 시가와는 5년에서 20년 안에 정한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2번. 그리고 실효는 결정고시 되고 몇 년 동안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2개인데 계획이 결정이 되거나 계획 짜는 건 3년.
그리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했을 때 착수하는 거 5년. 안 하면 그 다음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계획을 짜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안 짰을 때 1년. 1년 안에 안 짰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래서 실효되는 거는 총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개발계획 공모원, 이제 개발법인데, 개발법에서는 무조건, 외워야 될 조문 중에 하나가 33번 조문이에요. 33번 조문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게 짧게 많은 지역입니다. 짧게 많은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인데 330만 이상이면 5년 주죠? 5년 줘요. 그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전체 땅 중에 주상공 다 더해서 30% 이하, 중앙행정위원장 협의했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은 짧게 많아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이거는요,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천천히 포함을 시켜도 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 구체적인 사항이 뭐냐? 순환개발 관련된 뭐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에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했었죠. 비용, 수용, 사용, 그리고 세입자, 그리고 순환. 그리고 35번. 도시개발법상 대의원회죠. 대의원회는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일단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5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총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해서 5개는 반드시 총회 개최해야 돼서 총회가 개최되는 거. 즉 대의원회가 못하는 거. 선이 뭐예요? 그러면 선이 뭐예요? 임원의 선임, 개발계획 변경,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 변경, 합병 해산. 5가지는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36번. 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즉 개칠이라고 그러죠. 개발법은 권한자다 두고 지정권자, 설립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되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땅 성립함으로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중요한 단어 개칠이 7명, 면상이 총 맞았니 2분의 1,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리고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주로 하고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동의 안 해도 자동조합원이고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이 100평이든 10,000평이든 의결권은 하나다.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후에는 안 돼. 항상 철회는 언제까지 해요? 철회 언제? 네, 그렇죠. 전에. 그리고 총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이 조문에서 어딘가 하나 꼭 걸릴 거니까 이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37번. 여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37번 조문은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총회 권한 대행하기 위해서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비법의 경우는 100인 이상이면 무조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고 그 10% 이상으로 두되 10%가 100인 넘으면 무조건 10%하고 100인 사이에서 둔다. 됐고 그 다음에 38번.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I want you 채권 매수 대금의 일부. 자, 내가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땅 주면 안 돼요? 그럼 수용 방식이겠네.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나 여기서 건물 포함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상환할 수 있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 써놨겠죠? 기명이고 양도할 때는 명의전 해야 되고 수용 방식 돈 받으려고 그랬더니 땅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믿는 애 누구죠? 민간. 그러니까 지급보 좀 받아와라. 뭐 지정권자한테 승인 얻어야지만 안전하다 이 뜻이죠. 됐어요. 됐고 39번. 39 이 교재는 프린터는 그때 다 해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도 있나 봐요. 프린터 없으시면은 듣기만 하세요. 어차피 뭐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거 프린트 보겠어요? 됐고 40번 30번은 유일하게 다 실시계획 인가 사업 인정 받은 시기가 계획의 승인 인가인데
이 도시개발법만 토지 세부 목록을 뭐한테? 고시한테 공치법상 사업인정 간주 고시되는 날짜라 얘만 유일하게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공급 계획에 따라 자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 체결한 후에 원형지 개발자 내놔. 내가 시시계획 짜야 되니까 너 세부 계획 내놔. 그래서 받아서 시시계획 넣어야 돼요. 그래서 원형지 3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원형지 가격은 그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 가격을 가지고 협의하는 거야. 요 개발 계획만 반영된 거지 사업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산정까지만 써놓으세요. 협의하여 산정하고, 그리고 요거 이제 계약하고 10년이 최대인데 빨리 끝나서 완료되고 5년 있으면 둘 중에 빠른 날 매각할 수 있는데 단 양도 금지지만 국가 등은 제외한댔죠. 그래서 계약일로 10년, 완료되고 5년 중에 빠른 날. 41번. 자, 국가지자체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있어. 그럼 지정권자는 승인 받으면 항상 누구 승인이네? 지정권자야. 근데 원형지 면적은 원형지 3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그리고 여기 3분의 1 이래도 하되 정부 출연기관하고 토지 소유자 조합은 없다. 요 가로가 중요해요. 정부 출연기관 토지 소유자 조합은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 여기 42번에 환지 계획은 모든 시행자가 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받는 이유가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얘만 특도 시군구라서 꼭 앞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거나 행정청이 환지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개발법상 인가권자는 다 지정권자지만 요 환지 계획 인가권자만 외운다. 43번.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면서 결정하는 거야. 환지 처분하는 날 1억. 그럼 다음 날 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안 받겠다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신청이나 동의하면 부지정이나 또는 너무 적어서 안 준다. 요거 청산금 교부하는 때 이거를 결정할 수 있고 부지정하면서. 이거는 청산금은 개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감가부상금은 전체 토지 가격이 후에 떨어졌을 때 개별 토지가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주는 돈, 이걸 감가부상금이라고 합니다. 44번. 자,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항상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했던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없어져야죠. 언제? 땡 치는 날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단 종전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는 동일성 잃지 않고 환지 계획 정해진 그 새로운 토지로 그대로 옮아가는데 안 따라오는 거 두 개 있죠. 안 따라오는 거. 행정상 그 토지에 처분한 거, 재판상 처분한 거는 종전 토지에만 전속하기 때문에 안 따라옵니다. 단 경제적 목적을 하는 압류는 따라가야죠.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의 이차한지는 분양 처분을 배경갖고 온 거기 때문에 날짜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입차한지 신청 기간은 텅36 362 이거 외웠던 거니까 까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신청 기간은 똑같이 관리처분과 똑같이 배겨놨다. 날짜만 외우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46번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던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항상 표현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란 말 씁니다. 그리고 안 따라오는 권리 행정재판상 처분은 안 따라온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요 47번 가볼게요. 이게 시행자에서 꼭 한 문제 나올 건데 재개발 사업이란 말이 꼭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요거 열항 나와야 되고 기존의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들어오면서 주상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주거, 상업, 공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조합이 원칙이지만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우수 주공 등에다가 건등 신안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도 있지만 관리처분 방식이 건축물 별표 때려야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형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48번. 특권 특특시장 군수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빠졌는지 가만히 보시면 군수 빠졌죠. 군수 왜 빠졌어? 군고구마 구워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짜되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 계획 짤 때 공량 기간은 다 14일 이상인데 정비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만 30일. 50인 미만의 시는 임의적 수립이 돼 예정 구역의 전체적인 방향 제시하는 거라서 정비 기본 방침을 보고 짜는 거죠. 요거는 10년마다 짜고 5년마다 탕성부터 한다. 49번.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어요. 구역이 해제돼 버렸을 때 이거 꼭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존에 변경됐던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이전 상태로 환원되는 거로 보는데 이 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한 거, 인가받은 거는 당연히 취소된 거로 간주한다는데 이거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자꾸 꼬셔요. 자꾸 간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취소된 거로 본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지정된 거로 간주한다. 반대로도 된다. 그리고 특례 규정 중에 주관경 개선이 우리 스스로 개량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환지 방식이면 2종 일반인데 수용하고 관리 처분은 아파트 엄청 져야 되기 때문에 몇 종으로 가죠? 3종. 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200세대 이상 지면 뭘로 바뀌어요?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다. 그리고 50번. 이 50번은 추진위원회 구성 설립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해제를 요청했다. 그럼 이거는 해제할 수 있다예요. 요 50번은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구분하는 거를 제가 1번, 2번으로 나눴죠. 가로 1, 가로 2로 나눴잖아요. 그죠? 가로 1번에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 반드시 해제하는 거야. 그래서 2년, 3년, 5년 있어. 2년, 추진위원회 나오면 다 2년, 모르겠으면 대부분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재개발은 우리 사업시 인가시청 5년. 이거는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나머지는 이런 사유. 30세 이상 과부는 임시 불가능하다. 다동네 가서 10년 이상 빌어가지고 살 쭉 빠져서 과반수 빠지면 해제할 수 있는데 이미 동의한 자 중에 일정 비율 동의가 돼서 끝난 후에 과반수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가 되면 종종 정도로 환원이 되고 지정권자는 여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해주세요 라고 국장한테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거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구분해둬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요까지가 50분까지가 잠깐 한 거니까 잠깐만 여러분도 어깨 좀 피고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뒤에 다시 라이브 방송 들어갈게요. 아셨죠? 잠깐만. 이게 핸드폰에서는 안 끊기는데